너 그거 기억나니? 네, 첫코너 너 그거 기억나니? 네, 구리님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신다고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. 네, 오늘 너 그거 기억나니는 여러분들의 그런 청춘 아니면 한때 뭐 청춘을 기억하게끔 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뭐 원작의 만화를 영화로 만든 영화죠. 그리고 1997년에 나온 영화여서 저는 그때 초등학교였어요. 그래서 초등학생이어서 그때 본 영화이기도 한데, 굉장히 뭐 이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, 그리고 뭐 이런 거 떠나서 내가 이 영화를 만약에 고등학교 때 봤다면 아니면 중학교 때 봤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정말 그 와닿는 게 클 것 같은데, 바로 오늘 저가 너 그거 기억나니에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슬금슬금 끌어올리게 할 거는 바로 영화 비트인데요. 네. 영화 비트 하면은 뭐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배우 정우성 씨, 고소영 씨, 그 청춘 남녀, 그리고 선남 선녀죠. 굉장히 정우성 씨의 그 20대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멋있는,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 20대 정우성 씨는 너무나 상콤했던 그런 모습인데, 지금의 20대 배우분들도 멋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, 제 개인적으로 저는 참 정우성 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우성 씨 20대는 레전드 같아요. 레전드. 그냥 전설. 네, 그랬습니다. 영화 비트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, 내 청춘 시대를 보는 것 같다. 아니면 내 방황했던 그 시기를 이 영화에서 끌어내는 것 같다. 내가 이 영화 보면서 참 많이 방황했었지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은 어떠신지. 여러분들도 이 비트 보면서 굉장히 타오르는 그런 방황을 하셨고 반항기를 부리셨는지 궁금한데, 저는 이 비트 영화를 중학교 2학년 때 봤어요. 중학교 2학년 때 보고,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긴 한데 그때는 못 보고 중학교 2학년 때 보고, 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나서 또 다시 봤거든요. 근데 중학교 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중학생이 보기에는 너무 막 못 볼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혼자 막 쑥스러워하면서 봤는데, 대학교 때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저는 그 비트 영화 보면서 가장 대학교 때 다시 비트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, 아, 내 꿈은 뭐였지? 내 꿈은 뭘까?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꿈을 갖고 살잖아요. 다 꿈을 갖고 사는데, 이 비트 안에서는 청춘 남녀들의 그런 방황, 이런 걸 격동기를 표현하면서 이 청춘 남녀들의 꿈을 그린 영화이기도 한데, 진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자신은 올바르게 공부만 하고 살았는데 이 영화 비트가 나를 방황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. 하지만 나는 그 수많은 벽동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만약에 자기가 공부만 계속 해왔다면, 뭐 공부만 해서 어떤 길을 갔든 해왔다면 분명히 다른 방향의 길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많은 인생의 그런 후회가 남았을 것 같은데, 그때 비트를 보면서 나는 내 안에 충동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내 안에 갈등을 많이 느꼈기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봤어요.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이 영화 한 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까지도 생각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, 진짜 솔직히 뭐 그냥 청소년 때는 이유 없는 방황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. 그냥 괜한 짜증나고, 그리고 괜히 심통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, 진짜 뭐 시기도 많고 그때 나이에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
그 마음 하나가 유리 조각 같잖아요. 굉장히 쉽게 다치고 쉽게 깨지고 또한 또 그러기에는 굉장히 그 어렸을 때 다쳤던 마음은 쉽게 아물지가 않잖아요. 굉장히 유리 그런 조각 같은 멘탈과 그런 마음을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비트를 보면서 진짜 나의 이유 없는 반항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. 저는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 사춘기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나름 중학생 때 의사가 꿈이었어요. 의사가 꿈이었거든요.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좀 약간 잔병치레라고 해야 되나요? 몸이 연약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 뭐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래서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. 그래서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꼭 다 내가 치료해줘야지 이런 다부지고 예쁜 꿈을 갖고 있었죠. 근데 중학교 때 나름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중학교 비트를 봐서 그런가? 이건 내 꿈이 아니야 막 나는 이 사회에서 큰일을 해야 돼. 갑자기 그랬던 그랬던 시간이었죠. 그래서 정말 중학교 때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 자체, 충격의 그 자체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충격 그 자체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 비트를 본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 혼자 막 너네 왜 이렇게 어리니? 만화만 보고 있지 아직도? 막 이러면서 막 비트 영화 보라고 추천도 해주고 그랬는데 진짜 그때 당시부터 이 영화는 많은 청춘들의 그런 심금을 울리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진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내가 어렸을 때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커가면서 오히려 더 어쩌면 의사라는 게 현실적에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꿈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선망받는 꿈인 거 맞잖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더 크면서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오히려 어렸을 때는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게 어쩌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. 근데 점점 갈수록 의사 뭐 이런 자본 쪽으로 가는 꿈 말고 점점 다른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게 꼭 나이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변해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현실을 많이 알게 되는 건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의 꿈이 더 작아지잖아요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항상 저는 새해나 뭐 월 초 이때 항상 저의 꿈을 하나씩 적어놓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굉장히 왠지 꿈이 없으면 그 살아가는 의미의 그 목적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 하나하나 힘든 그런 행보를 걷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바보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밤하늘에 별 하나 보는 게 내가 꿈이다. 요즘에 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그죠? 근데 그러다가 딱 하늘을 쳐다봤는데 어느 날 별이 하나 딱 빛나요. 얼마나 기뻐요. 내가 저 별을 봤어. 이러면서. 그런 것도 꿈일 수가 있죠. 그리고 뭐 정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자기가 한 번도 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를 주워 본 적이 없대요. 근데 친구들 한 명은 굉장히 막 돈 같은 거 잘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걔가 그런 거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. 왜 나는 그런 운이 안 따를까? 뭐 아니면 왜 나는 쿠폰 이런 거 당첨도 잘 안 되고 뭐 그럴까 이랬는데 걔가 어느 날 그냥 커피숍에서 조그만한 그런 쿠폰을 이제 쓰는 일이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이 당첨이 된 거예요. 너무 기뻐하더라고요. 엄청. 뭐 자동차 한 대 당첨된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그 커피 한 잔 당첨된 거에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. 그런 게 바로 뭐 남들이 볼 때는 유치해 보이고 웃겨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한테는 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꿈인 것 같아요. 그죠 여러분? 진짜 그 사소한 행복
그 사소한 행복에서 구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.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막 피곤해서 온몸이 다 찌들어 그런 채로 잠들려고 하는데 막 연인이나 아니면 친구나 심지어 뭐 회사 동료분들한테 민선아 오늘 수고했다. 고생 많았다. 문자 한마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.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.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날의 피곤함이 싹 가시고 그런 게 바로 행복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이 영화 비트 한 편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 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략 여러분도 줄거리는 아실 것 같지만 제가 조금 비트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대충 해드릴게요. 비트는 그 유호성 씨도 나오고 정우성 씨도 나오고 고소영 씨도 나오고 임창정 씨도 나와요. 그래서 그 유호성 씨가 태수라는 역으로 나오고 정우성 씨는 민, 이름이 민이에요. 민으로 나오고 고소영 씨는 로미, 로미라는 이름, 그리고 그 임창정 씨는 황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정우성 씨는 가늘고 길게 살기 원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지향하는 청년이에요. 그 로미는 엄청 공부를 잘해요. 엄청 공부를 잘하는데 친구들한테 자기만 공부를 더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친구들을 공부 안 하게끔 하고 싶은 그런 어떻게 예쁘지만 좀 시기와 질투가 많은 그런 소녀이고, 또 태수는, 유호성 씨는 조폭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청년이죠. 그런 태수와 유호성 씨, 그리고 태수 유호성 씨랑 정우성 씨 이렇게 친구였는데 정우성 씨에게 태수가 그렇게 얘기해요. 너 나랑 같이 조폭계에 몸담지 않을래? 이랬더니 정우성 씨가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런 과정에서 노예팅이라는 걸 하게 돼요. 노예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로미라는 고소영을 보고 정우성 씨가 한눈에 반하죠.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랑을 키워나가다가 그런 청춘들의 이야기를 막 담아가다가 나중에 태수가 조직에서 배신을 당하고 혼자 싸우러 나갔다가 불구가 돼요. 그걸 보고 정우성 씨는 분노에 폭발쳐서 혼자 그 조폭에 뛰어들죠. 그리고 정우성 씨도 다치는데, 또 로미는 자기 친구 한 명이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을 하게 돼요. 그거를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. 이렇게 이 청춘들의 그런 반항과 또 사랑과 뭐 이런 고민들,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비트의 결말은 비극, 청춘들의 비극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는 청춘들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요. 진짜 정말 이 완벽한 캐스팅, 그리고 이 비트 안에서의 추억거리들도 참 많잖아요, 여러분들. 그죠? 저 비트 줄거리 얘기 다 안 했는데 간략하게 저의 그런 요약하는 능력으로 간략하게 어때요? 다 들으셨나요? 네, 정말 진짜 이 비트가, 저는 왜 이 영화 제목을 비트로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. 비트라는 게 뭐 음악 박자의 비트도 있겠지만 심장 박동의 비트도 비트라고 불리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 청춘들의 순간순간 격동기마다 들려오는 심장 박동, 또 뭔가 긴장감 돌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영화에 집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볼매 포인트로 꼽자면 정말 뭐 말할 건 없죠. 완벽한 캐스팅이죠. 정우성 씨, 그 미니 역할에 정우성 씨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로미 역할, 고소영 씨는 지금도 물론 너무 예쁘시지만 그때 로미 역을 했을 때는 완전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,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예쁘시잖아요. 뭐 의학의 기술을 빌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런데, 고소영 씨의 예쁨은 뭔가 다른 예쁨 같아요. 자신만의 그런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? 뭔가 그 매력 속에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, 고소영 씨는. 그래서 그 임팩트를 굉장히 로미 역에서도 잘 살린 것 같아서 그 로미의 이미지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쭉 자리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
한 남자의 아내로서, 엄마로서 잘 살고 계시지만, 한때는 자신도 청춘 스타였다는 거,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뭐 임창정 씨 하면 가수로도 많이 생각이 들고 또 배우로도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이 드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그만큼 가수, 배우 둘 다 다방면으로 뛰어나다는 얘긴데 저는 임창정 씨를 보면 그냥 아, 저 사람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왜냐면 진짜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. 항상 활짝활짝 뛰어오르는 그런 화로 같은 느낌? 뭔가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이런 횟집 가면은 완전 열심히 뛰어다니는 화로 같은 그런 존재. 유독 튀는 날 잡아주십시오 이런 유독 튀는 그런 화로 같은 존재인데 진짜 임창정 씨가 딱 그런 존재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역할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항상 자신의 그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만큼 이 영화의 흐름에서 굉장히 이끌어가는 한 배우 역할인 것 같은데 뭐 타고난 천부적인 연기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노래 또한 너무 잘하시잖아요. 그래서 비트 OST도 임창정 씨의 그 슬픈 연가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아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죠. 삐삐 여기서 여러분들 삐삐 뭐 다들 삐삐 세대신 거죠? 삐삐 저는 초등학교 때 잠깐 삐삐를 엄마가 사주지는 않고 그냥 그때 한창 뭐 학교 그런 콜센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어서 엄마가 삐삐를 이제 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삐삐 하면은 그때 저는 어렸을 때라 별로 이렇게 그런 감정 못 느꼈지만 보면은 그 삐삐가 주는 설레임은 지금의 우리 시대와의 그런 설렘과는 다른 것 같아요. 뭐 우리 지금 뭐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전화 띡띡 눌러서 전화하면은 신호음 가고 받으면 통화하고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삐삐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 삐삐 번호 누르고 그 사람의 그 인사말을 듣고 녹음하고 내 번호를 남기고 그런 과정도 있고 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의 연락이 언제 오나 그런 거를 그 인사말을 들으면서 녹음하면서 설레하면서 뭐 그런 설렘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삐삐만의 매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음성을 남기려고 수화기를 들고 삐삐 번호를 누르는데 상대방이 녹음한 인사말을 들으면서 혼자 괜히 나한테 하는 말 같고 그러면서 나 혼자 막 웃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는 그런 삐삐 소유지가 있으면 내 카세트 들고 와서 그 수화기에 대해서 녹음도 하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영화 비트에서도 미니가 루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부여잡고 있던 게 삐삐였잖아요. 그렇게 지금의 핸드폰과는 뭔가 다른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. 너무 지금은 너무 쉽게 연락이 되고 너무 빠르게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느리면서도 긴장도 주고 설렘도 주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연락이 좀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뭐 저도 일하고 자고 그러느라 뭐 편지는커녕 글 쓰는 것조차도 싫어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이나 이런 뭐 친구들하고 서로 교환일기장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편지로도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그래서 지금 집에 가면 친구들과 썼던 편지들을 모아놓은 통들이 많은데 가끔 보다 보면 그게 다 그리워지고 추억이 되잖아요. 하지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는 뭐 저장 같은 거 뭐 한다 해도 핸드폰 기계만 없으면 없어지는 거고 굉장히 그냥 소멸성이 강해지는 건데 종이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이런 느린 그런 수단들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 찌든 거죠. 그죠? 삶에 찌든 거죠. 진짜, 근데 그런 걸로 있어요. 뭐, 예를 들어, 부모님이랑 말다툼이 있을 때, 그냥
이렇게 눈을 보고는 말을 못할 때,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전하거나, 뭐, 친구한테도 그렇고, 그럴 때는 아직도 편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만큼 글을 쓰다 보면 내 마음도 같이 차분해지고, 또 내 마음을 더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닐까. 왜냐면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손으로 쓰는 거니까. 이렇게 띡띡띡띡 문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우리 비트 OST죠. 비트 대표적인 OST인데 비트즈의 Let It Be 듣고 비트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.